60인가 70 찍은 거로 있거든요, 하루에. 와,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거죠? 한 4번인가? 지금 못 볼 때? 20? 하루에 뭐 2개? 무작정 아무 데나 가면은 올 때 모실 거.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차 세우면 안 돼요. 소리 지르고. 용인 도착했고요. 매출이란 거는 30에서 40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네. 한 600에서 800 사이잖아요. 얘들아, 아빠 오늘 선방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와 오늘도 영업을 뛰시는지 해야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화성에 사는 45살 지영삼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정기적인 일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콜로 일을 하시는지? 저는 콜바리를 하기 때문에요. 네. 그냥 콜로만 일을 할 겁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바로 탑승하겠습니다. 원래 겨울철에는 일거리가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 눈이 많이 오는 이런 날 같은 경우는 혹시 일거리가 좀 많아지는 느낌이 있나요? 아니면 눈이나 악천후는 확실히 일이 많아요. 화물하시는 분들이 눈길에 위험하게 굳이 돈 몇 푼 벌라고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굳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일을 가리다 보니까 단가도 올라가고 안 잡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사님들이 많이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기사님들은 좀 콜을 잡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네, 그렇죠. 사장님은 혹시 오늘 같은 이런 날씨에도 좀 콜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벌어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멀리 안 가고 이제 가까운 데로 운행하려고 나온 겁니다. 어디로 갈까 지금 보고 있는데 콜은 많은데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이 이제 눈높이가 난 이 가격에 여긴 못 가겠어, 이 날씨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르는 거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뭐 위치라든지 지리를 잘 아는 지역이면 더 가기 편하니까. 그렇죠. 이제 외진 데로 갈 수도 없고 일이 좀 많이 나오는 데로, 안정적인 데로 가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화면 잘 받으시네요. 어디 계세요? 여기 단원병원이요. 단원병원이요? 네. 어차피 9시 반까지 안 나요? 네. 사장님 드디어 첫 번째 콜을 잡으셨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한번 그냥 잡는 거죠. 가까운 거리를 먼저 잡으셨는데 여기 지리를 잘 알면은 이렇게 콜 잡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콜을 잡고 얼마나 걸릴까 위치를 알면은 뭐 이동하는데 수월하죠. 가격이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겠네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가 갔다가 올 때 그래도 하나라도 더 갖고 올 수 있는데 지역인가요? 예. 그게 중요하구나. 무작정 아무 데나 가면은 올 때 모실 아무것도 거. 예.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 때 가격보다는 가서 또 짐을 실어올 수 있는 곳인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사장님 혹시 그 오늘 같은 날씨는 이제 눈이 오다가 좀 그친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는 운전할 때 어떻게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지. 제가 봤을 때 그냥 안전운전인 것 같아요. 과속 안 하고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밀리면 밀리는 대로 달리면 달리는 대로. 제일 위험한 게 공사장이나 이럴 때 철판 깔린 데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그냥 브레이크 잡는 순간 그냥 쭉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 날 뻔도 하고 위험하더라고요. 이제 공사 현장 지나갈 때는 제일 신경 써서 지나가요. 무조건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제일 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다. 안전거리. 타이어도 저도 이번에 겨울 되기 전에 갈았거든요. 겨울 대비 눈 오고 하면은 미끄러지니까 대비해서 그냥 타이어를 좀 갈았습니다, 미리. 주말에는 보통 쉬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 5일을 하시는 건데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얼마 정도는 최대한 벌고 내가 퇴근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얼마 정도인지. 5일에서 그냥 최저 150부터 150 이상을 벌겠다. 이게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인가요? 매출이죠. 그럼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최소 목표로. 만약에 그 이상을 더 할 수 있지만 그때 딱 30만 원이 좀 넘은 상태면 그냥 퇴근도 일찍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시간이 되고 이제 일이 있으면은 해야죠. 하루에 제일 많이 벌어본 금액과 제일 못 번 금액. 명절 전에 한 60인가 70 찍은 거로 있거든요. 하루에. 와,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거죠? 한 4번인가? 왜냐면 이게 말로만 하면 이젠 안 믿으시더라고요. 이것도 매번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벤트 이렇게 뜨는 거 이렇게 해서 있었다. 저도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때. 제일 못 벌었던 하루는 얼마 정도가? 지금 못 벌 때 20? 하루에 뭐 2개만 해도 그래도 멀리 안 가고 2개 더 20? 사실 잘 찾고 좀 성실하게 꾸준히 콜 많이 보다 보면 거리를 못 보는 그런 일들은 아닌 거네요, 사장님.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그만큼 벌 수는 있는 구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하는 만큼 버는 거예요, 화물차는. 진짜로. 네. 댓글들 보면은 화물이 일 없다,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성실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그래도 벌이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보시면 이제 일이 없다, 돈을 못 번다 하시는데 이거는 솔직히 그러면 화물차 하시면서 차도 바꾸시고 할부도 내시는데 못 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만큼 버니까 애들도 키우고 차도 샀으면 할부도 내고 집도 있으면 집 대출도 내고 그러니까 먹고 사니까 하는 건데 이제 힘들겠죠. 그만큼 정말 피곤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 같은 데 갈 경우 새벽 3시에 나오다 보면 많이 힘들죠. 뭐 밥 먹고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차면 한 3, 4시간 자고 이제 씻고 나오면 많이 힘들죠. 이게 피곤한 부분이 그거예요. 첫 콜 잡고 이제 물건을 실으셨는데 네. 화물업 하기 전에 기사님이 되실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현장에 가면 좀 하대를 받거나 그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도 그런 걱정을 좀 갖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되게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물건을 주시는 스타일님들이 혹시 그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기사님으로서 보통 어떤 느낌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대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물건 낼 때 위험하니까 기사님 옆에 계세요. 저희가 다 실어 드릴게요.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밥 묶을 때도 모르면 어디 묶어야 돼요? 저도 물어보거든요, 항상. 네네네. 힘을 줘서 묶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가 부서질 수 있으니까 제품에 이 정도면 그냥 대충 안 묶으셔도 돼요. 여기 묶어주시고 세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니까 친절하게 그냥 설명.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조금 특이한 기계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같이 묶어줘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3.5톤 윙바디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사장님. 카고도 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면은 카더라에 대한 불신은 갖지 않아도 되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대기업 물류센터는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소문은. 네. 아이씨 차 빼 막 이렇게 자식버릇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뭐 여기다 차 세우면 안 돼요 소리 지르고 뭐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을 시작하든 처음에 다 과정이 있잖아요.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화물업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좀 실수들이 있는지. 많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실을 때도 어떤 물건을 실을지 모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샤시를 싣고 가는데요. 코너 도는데 샤시를 잘 못 묶어서 초보다 보니까 엎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똑바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일단 차를 세워서 또 네이버 검색해서 가까운 지게차를 불렀어요. 불러서 똑바로 세워서 지게차 사장님하고 같이 배송한 적도 있어요. 이때는 제품의 손상이 아니라 쓰러진 거라서 살짝 다행이네요. 떨어지거나 그랬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뒤에 오는 차들한테 사고 날 수도 있고. 안 좋은 마음이었지만 좀 이겨내신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제품 파손 안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지게차비는 나갔지만 제품 파손 안 돼서 기분은 좋았어요. 또 다른 타인이나 차들에게 피해를 드린 것도 없고. 네. 확실히 사장님이 마인드가 좋으세요. 일을 하면 즐겁게 해야죠.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지. 뭐 제가 욕하면서 짜증 낸다고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기다려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화물차는 콜은 특히 고정 일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기다림이니까. 콜을 계속 잡은 곳을 몇 번 가다 보니까 거기서 고정 일을 잡게 되셨다고 그런 말도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건지. 저도 몰랐는데 처음이에요. 고정해달라고 하는 데가. 배송 한번 하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한 달에 한 4번을 가는데 고정적으로 해주실 수 있냐. 그러면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제가 하겠다 하니까 이제 단가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저는 이제 좋았죠. 그래도 고정 하나가 생겼으니까 한 달에 이거로 100만 원 나와요. 괜찮네요. 단가가 좋아요. 네, 안산에서 지금 용인 도착했고요. 사장님 일하시는 모습이 아주 멋지십니다.
점심시간을 좀 피해서 콜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장님? 직장생활 하는 사람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못 싣고 한두 시간 동안 또 놀아야 돼요. 가만히.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뱃살이 빨리 잡아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단가가 높은 걸 잡아서 기다리거나 네, 그렇죠. 그 정도의 머리를 써야 되는 거네요. 사장님 아침 일찍 시작해서 벌써 점심시간이 지나 1시 정도가 됐습니다. 물건 싣고 향남으로 이동 중인데 이따가 또 한 몇 개 정도 더 콜 잡으실 생각입니까? 봐가지고 금방 가는 거 하나랑 예상이에요. 금방 하나랑 야상을 실을 생각입니다. 아, 야상은 저녁에 짐을 실어서 다음날 새벽에 출발하네요. 네, 다음날 도착. 점심 식사 하시고 세 번째 콜을 잡으려고 보시고 계신데 혹시 이 시간 2시 다 되는 시간대에 어떤 콜을 좀 주로 잡으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2시간 진짜 애매모호한 시간인데요. 장착은 거의 많지가 않고 거의 내 착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제일 애매모호할 때예요. 또 집에 들어가자니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다니 허송세월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다가 좋은 물건 놓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구독자님들 이제 3시가 다 돼가는데요. 세 번째 콜 여기 서탄에서 다시 안산으로 가는 그 짐을 지금 실을 예정이고 콜이 확실히 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노하우가 생길 때까지 잘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드디어 오늘 마지막 야상짐 내일 새벽에 가시는 거죠? 총 4가지 콜을 받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송 한마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오늘 재밌었고요. 같이 동행을 해서 얘기도 나누고 참 즐거웠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네요, 확실히. 저희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월에 어느 정도를 벌 수 있고 그러니까 매출 그다음에 빠지는 고정 금액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이란 거는 30에서 40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주 5일이고 20일로 따지게 되면 한 600에서 800 사이잖아요. 이 정도 예상을 하고 기름값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번을 넣어요. 기름값 요즘에 싸가지고 10번 넣는다 치면 150인데 여기서 이제 유가보조금 들어가고 하니까 100만원 좀 넘겠죠. 120, 130. 또 톨비 같은 경우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에 180을 내요. 자차 빼고 그리고 이거를 12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차 수리비 한 달에 한 30 정도 적립한다 생각하시면 고정 지출 비용 한 대략적으로 대략이에요. 대략 한 200 정도 빼고 나머지가 이제 수익이라 보면 되죠. 네, 아까 콜 잡을 때 부가세도 따로 입금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콜 가격이 뜨는 게 순수익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부가세 별도니까 이 금액에 부가세 10%가 더 같이 들어와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또 가족분들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딸이 셋이거든요. 얘들아, 아빠 오늘 선방했다. 시나트럭 기운을 받아서 오늘도 잘 된 것 같아요. 또 와이프분 한마디. 괜찮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나트럭 화이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나트럭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